네, 여러분, 평소편을 잘 주무셨습니까? 12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정말 2024년도 막바지네요.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오늘 준비한 네 가지 기사 하나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첫 기사는 환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서도 1면과 2면, 3면에 걸쳐서 이 환율 관련된 기사를 종합적으로 좀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일면 톱기사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어제 환율이 1,460원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좀 처음 1,460원대까지 진입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환율만 놓고 보면 금융위기급 어떤 수준이다,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냥 단순히 이 수치만 가지고 비교를 할 수는 없고 그 당시와 지금 상황은 좀 다르니까요. 어쨌든 환율이 좀 1,460원대까지 돌파했다라는 이 상황이 상당히 좀 역설적으로 우리 경제가 상당히 좀 좋지 않다, 위기 상황이다. 이거를 좀 대변해주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어제 환율이 이렇게 급등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 불확실성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야당 측에서 통과를 시킨 이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 임명을 사실상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야당 측에서 한덕수 대행에 대한 이 탄핵 소추안을 처리를 했고요. 탄핵 소추안은 이제 법안을 발의했고요. 오늘 오후 아마 한 2시, 3시 정도에 표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히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한덕수 대행마저도 이제 탄핵 의결이 되면 결국 이제 현재로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행의 대행이 되는 이런 이제 사상 초유의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을 이제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안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3일이죠.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탄핵안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둔화되는 측면이 없잖아 있었는데 다시 이 불확실성이 좀 올라가는 증폭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게 외환시장에 직격탄을 먹였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어제 표에도 좀 나오겠습니다만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서요. 이제 1,464원. 좀 전에 보니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시간 외에, 그러니까 정기장 외에 이제 거래에서 또 1,401원 이상 또 좀 올라서 1,460원, 6, 7원까지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서 만약에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이제 가결이 된다고 그러면 1,460원대 이상, 그러니까 1,470원대 전후까지 또 환율이 더 치솟을 수 있는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정치적 불확실성 이 부분이 그렇게 단순간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다 보니까 환율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좀 강달러 상황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원화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낙폭이 크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아시아권 통화들의 약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딱히 방법이 없는데요.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여러 가지 외화 유동성 관련된 대책들을 내놓은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데 금리도 내렸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그다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추경 편성을 중심으로 정부에서의 어떤 이 재정 지출 정책, 재정 확대 정책이 나와야 된다. 이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기사는 앞서 정단의 이제 마켓 시그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신세계와 알리바바의 동맹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기사 오늘 이데일리에서도 좀 산업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정영진 회장의 승부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좀 구체적인 내용은 신세계그룹의 G마켓과 알리바바의 국내 법인이죠. 알리바바 익스프레스 한국 법인이 합작을 50대 50으로 합작을 하는 거고 두 플랫폼이 이제 운영은 독립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라는 내용이고요. G마켓은 원래 이베이 코리아죠. 이거를 2021년도에 지분 80%를 3조 4천 원이 넘는 돈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2년, 23년 2년 내내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실적이 이렇게 썩 좋은 거는 아니다 보니까 이게 3년 내내 적자 상황이 부진한 실적이 계속되다 보니 신세계 입장에서도 돈은 3조 4천 원이나 투입을 했는데
수익은커녕 계속해서 적자가 커지다 보니까 적자가 나다 보니까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고요. 그러던 상황에서 이제 알리바바 같은 경우와 이제 알리바바 이렇게 손을 잡게 됐는데 알리바바도 사실은 여러분들 뭐 연초에 아마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었죠. 알tet이 뭐 C커머스의 뭐 어떤 뭐 폭격 뭐 이런 식의 기사들도 그 당시에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 이후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발암물질 검출 등등 해서 이 품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 부정적인 이슈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중국 제품이 그렇지 뭐 이런 식의 어떤 기존의 인식들에 좀 더 이제 악재가 더해진 상황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성장세가 많이 둔화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한국에 좀 대대적인 투자를 해서 한국 시장에서 이커머스 시장을 좀 장악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그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효과가 둔화되다 보니까 알리바바도 좀 고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국내 이제 대표적인 유통그룹인 신세계와 손을 잡고 이런 어떤 인식을 좀 탈피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니즈와 신세계의 니즈가 좀 잘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본 건데요. 일단은 정영진 회장의 승부수가 과연 성공할지 여부는 일단 기다려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회사의 시너지가 어디까지 날지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앞서 말씀대로 이 회사가 두 개 합쳐지는 게 아니라 회사만 그 조인트 벤처만 만들 뿐 결국은 독립적으로 플랫폼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좀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은요. 최근에 현대차의 정의성 회장이 경쟁사들과 계속 제휴를 하는 방식으로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그런 유연한 경영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린 바가 있는데 정영진 회장도 비슷한 방식을 좀 가는 거죠. 경쟁자와 이제 손을 잡고 위기 상황을 극복하겠다는 건데 이 쿠팡과 네이버의 이 현재 거의 독점적인 이커머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이 장악 이 부분이 과연 이 두 회사가 합작을 해서 두 회사가 손을 잡고 들어온다고 했을 때 과연 얼마나 어떤 균열을 낼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좀 미지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우리 소비자들이 중국 제품에 대한 그런 평가가 그다지게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오래된 이런 인식을 과연 뚫을 수 있을 것이냐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향후 좀 계속해서 봐야 될 관전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얘기는 한미약품 얘기입니다. 어제 또 우리 시장에서는 또 중요한 이슈가 됐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올 초부터 했으니까 거의 1년여를 이 가족 간의 경영권 분쟁 이슈가 계속 한미약품 그룹의 주가의 발목을 붙잡아왔던 가장 큰 이슈가 됐었는데요. 사실상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사실상이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제 최종적으로 통과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일단은 한미사이언스의 현재 최대 주주는 4인 연합이라고 그래서요. 송영숙 한미그룹 한미약품그룹 회장, 그다음에 딸인 임주연 부회장, 그다음에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그다음에 라드팡스 파트너 이렇게 네 측에서 이제 4인 연합이 최대 주주인데. 이게 지분을 50%는 확실하게 잡고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경영권 분쟁이 이어져 왔던 거죠. 그러던 상황에서 반대 측에 있던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 이사의 지분을 이 4인 그룹에서 5%를 인수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50%가 훨씬 넘어가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가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고요. 왜 그동안 계속 대척점에 있던 이 임이사가 자기 지분을 넘겼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궁금증들이 많으실 텐데 그 내용은 임이사에 갖고 있는 이 임이사의 임이사가 상수세를 계속 납부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계속 이 지분을 가지고 이제 마진콜이 발생을 해서 반대 매매로 계속 나오니까 지분이 줄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계속 앉아 있는 상태에서 경영권을 확보하기도 힘든 상황이 됐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지분이 줄고 있으니까 임이사가 결국은 이제 결단을 내렸다 또 봐야 되겠고 또 하나 직접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임시주총에서 이 4인 연합이 결국 주주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승부가 난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라고 임이사가 판단을 했다 이렇게 좀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경영권 분쟁의 종식이 향후에 이제 이 한미약품과 한미약품 그룹 내 계열사들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부분이 될 텐데요. 아시는 것처럼 한미약품은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연구 개발에 있어서 선두권에 있는 회사이기도 해서 요게 이제 한미약품이 본업에 충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올해를 들어서 이제 한미약품의 주가가 계속 좀 지지부진했는데 이럴 때는 다른 바이오 회사들 뭐 비만 치료제 관련된 뭐 이런 뭐
알테존 같은 게 대표적이죠. SC제형 가지고 이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뛰고 했었으니까 어떤 그런 식의 다른 어떤 경쟁사들의 주가가 크게 오를 때 비만 치료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의 주가는 정작 제자리 걸음을 못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이 경영권 분쟁이었고 그 가장 큰 이슈가 해결이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발목을 잡았던 게 풀리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주가가 이제 비만 치료제라든가 이런 한미약품의 신약 관련된 이런 파이프라인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주목이 돼서 그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돼서 주가가 이랬던 그동안 못 올랐던 것들이 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 상당히 좀 주목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한미사이언스 주가 소폭 상승하는 분위기였는데 어제 장이 떨어졌으니까 그래도 시장보다는 나았던 거죠. 오늘 이후에 이제 한미사이언스나 한미약품의 주가 흐름 한번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이데일리 증권면에 있는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제목 반타작도 못했다 새내기주 잔혹사. 예. 사실 이제 새내기주 연초에 2월까지였나요? 그때까지만 좀 따따블이라든가 따블 이런 종목들이 좀 몇 개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사실 연중 내내 이 새내기주들의 주가가 부진했다라는 말씀 여러 차례 사실 드렸습니다. 이제 IPO 시장이 마무리가 사실상 됐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올해 성적표를 좀 분석을 한 기사 내용이 되겠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새내기주 절반 이상이 공모가도 지키지 못했다. 그다음에 올해 상장한 회사가 128개 회사가 신규 상장을 했는데 이게 작년에 132개 회사 이후에 역대 이제 두 번째로 많은 규모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 공모가 대비 반토막이 난 회사가 무려 23개 회사나 된다. 이 내용이 이제 핵심 내용이 되겠고요. 표 잠깐 있으면 나오네요. 지금 보면은 우진엔텍, 전진로봇건설, 산일전기, HD 현대마린솔루션, 현대임스 이런 회사들은 2배의 또 전후로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만 이런 회사들은 정말 몇 개 안 되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뭐 E8, 제일, M&S 등등등 이런 회사들 60에서 70% 이렇게 주가가 좀 공모가 대비 좀 떨어졌죠. 사실 대부분 이제 공모가 대비 주가가 좀 부진했던 종목들이 훨씬 많다. 이게 이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냐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는 고평가 논란. 이게 가장 크다고 봐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공모가가 좀 부풀리기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죠. 이런 부분들이 때문에 일단 상장 자체가 높은 가격이 되다 보니까 그 공모가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게 대부분이었던 겁니다. 이제 공모가라는 걸 만들어질 때 이게 적정 가격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 이것저것 다 갖다 붙여가지고 뭐 최대한 가치를 좀 이렇게 높여서 공모가가 산정이 되다 보니 또 이렇게 공모가 산정을 높이는 데 역할을 했던 또 주관사들은 대부분 초반에 지분 다 털고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가가 또 급락을 하죠. 그러니까 남는 거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만 그 물량을 떠받고 뭐 이런 상황이 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이 됐고 또 하나 올해 뭐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던 탓도 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장 초에 단기 수익만 노리는 이 투기적 수요. 이게 이제 비단 기관들만 그런 게 아니라 개인들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들, 그러니까 제도적인 미비점, 그 다음에 이런 투기적인 어떤 투자 행태, 그 다음에 시장이 좋지 않았던 이런 세 가지 악재들이 한꺼번에 좀 몰리면서 이렇게 올해 새내기주들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 상황이 회복이 되려면 결국 이런 제도적인 문제점들이 좀 회복이 돼야 되고요. 개선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투기적인 어떤 그런 투자 행태도 좀 뭐 바뀌어야 될 거고요. 뭐 시장도 좋아져야 되는 것도 맞고요. 현재 상황 왔을 때는 이제 내년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내년에도 새내기주들이 이렇게 똑같은 기사가 내년 이맘때쯤에 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듭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주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도 이 공모 시장 문제도 빠른 시간 내에 좀 개선안이 좀 나와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군요. 뉴스브리핑 마치겠습니다.